안녕하십니까.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. 오늘은 2022년에 폭망한 투자자산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2022년 수익률 1위와 꼴찌를 살펴보면 1위는 인도 센섹스 지수로 플러스 8%, 수익률 꼴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마이너스 65%입니다. 11월 말까지의 수익률로 투자자산 1위에서 5위까지를 한번 순위를 살펴보면요. 인도 센섹스가 플러스 8%, WTI 원유가 플러스 8%, 그리고 3위, 4위, 5위는 다 마이너스로 금 마이너스 2%, 니케이 지수 마이너스 3%, 그리고 전국 아파트 수익률이 마이너스 7%. 전국 아파트 수익률은 시점 차이로 9월 말 기준으로 계산이 됐습니다. 그럼 한 개씩 간단히 살펴보면요. 인도 센섹스 지수는 3년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반사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. 폭스콘 등 그 애플, 아이폰을 생산하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중국 공장을 일부 축소하고 인도로 공장을 좀 확대하고 있고요. 그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 영향에 따라 중국을 떠나서 그 대안으로 인도를 제조업, 제2의 제조업 공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. 코로나 봉쇄로 인한 중국의 그런 어려움, 그런 것들도 반사 이익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수익률 2위는 WTI 원유인데요. 플러스 8%로 이게 11월 말 기준이라 12월에는 좀 더 떨어진 상태고요. 우크라 전쟁 영향으로 WTI 원유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. 하지만 3월 최고가인 130달러를 정점으로 11월 말에는 81달러까지 떨어졌고요. 12월에는 80달러도 붕괴가 됐습니다. 결론적으로 WTI 원유는 2020년에도 마이너스까지 수익률이 간 적이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위험한 원자재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수익률 3위인 금 역시 작년에도 마이너스 2% 정도 했는데 올해도 마이너스 2%의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다른 그 자산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난 자산이 뭐 그렇게 좋은 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. 차라리 예금에 넣었다면 금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금은 장기 수익률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금을 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수익률 4위는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요. 니케이 지수는 마이너스 3%로 선방을 하다가 12월 들어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시작했습니다.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그동안 계속해서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해왔던 그런 그 자세에서 벗어나서 최근에 물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 금리 변동폭을 기존 0.25%에서 0.5%로 확대함에 따라 사실상의 금리 인상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전에 인플레이션으로 워낙 그 일본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본 정부의 정책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수익률 5위는 전국 아파트가 되겠는데요. 전국 아파트의 수익률은 9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7%이고 12월 기준으로는 추정치지만 마이너스 10%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이 정도면은 하락 속도가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안 좋은 건데 혹시 이제 일부 분들은 아니 이렇게 아파트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무슨 마이너스 7%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평균의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아파트가 마이너스 30%가 빠진다고 해도 평균은 마이너스 7%, 10%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한국인의 재산 70%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하락은 한국인들의 소비 심리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분들은 3%였던 금리가 단기간에 1년 만에 6% 이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굉장히 패닉 상태고요. 자금이 굉장히 꼬인 부분이 많고 전세 만기가 왔을 때 전세 자금을 빼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6위에서 10위까지의 순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. 6위는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마이너스 8%, 7위는 중국의 상하이 종합 마이너스 13%, 미국의 S&P 마이너스 14%, 한국의 코스피 마이너스 17%, 홍콩 H가 마이너스 23%의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수익률 6위인 유로스톡스는 마이너스 8%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요. 유럽 관광이 약간 회복이 됐고 루이비통 같은 럭셔리 주식이 상승한 것에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. 문제는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유럽의 10월 물가지수가 10%가 넘고 이로 인해서 그 유럽이 기준금리를 2.5%까지 인상을 했기 때문에 12월에 유럽 지수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수익률 7위인 중국 상하이 종합은 마이너스 13%인데요. 중국 주식은 한국에서 이제 배신의 아이콘으로 통하죠. 늘 이제 이렇게 좀 잘 가다가도 어떤 특정 시점에 급락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고요. 특히 최근 3년간은 이성을 잃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. 근데 지금 미묘하게 변화가 있는 게 제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변화하고 있어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약간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
수익률 8위는 미국 S&P 500인데요. 마이너스 14%. 믿었던 미국 주식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죠. 우크라 전쟁, 인플레이션, 고금리 약재로 경기 방어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스닥보다는 덜 빠졌지만 마이너스 14%라는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. 수익률 9위는 한국 코스피인데요. 마이너스 17%. 믿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동반해서 폭락을 하고 있고 더 믿었던 네이버, 카카오 같은 이런 그 핵심 종목들이 다 폭락을 하고 있어서 한국 주식 투자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. 특히 한국도 금리 인상의 영향을 못 피해서 이런 악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. 12위는 홍콩 AC 지수를 마이너스 17%. 한때 5,000포인트가 붕괴되면서 ELS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데요. 일부는 낙인된 종목, 낙인된 ELS도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으로 반등을 하고 있어서 낙인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은데요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11위에서 꼴찌까지의 수익률을 빠르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11위는 미국 나스닥인데요. 무려 마이너스 27% 대폭락을 했습니다. 서학개미들은 지금 멘붕 상황이고 손실이 굉장히 심각한데요. 환율 효과로 손실 일부가 좀 만회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핵심 종목들이 특히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통이 상당히 심한 그런 상황이고요. 12위는 한국 코스닥입니다. 나스닥보다 더 빠진 마이너스 29%고요. 한국 코스닥의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개별 테마주 중에는 낙폭이 마이너스 70%가 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대형 우량주들도 굉장히 낙폭이 심각해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마지막으로 꼴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.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3%로 앞에 것들과 비교했을 때 손실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화끈한 대폭락으로 암호화폐 겨울에 드디어 진입을 하게 됐고요.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중에는 마이너스 90%가 많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런 알트코인보다 좀 덜 빠졌다는 위로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이너스 63%라는 수익률이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의 고통이 큰 그런 상황이고요. 꼴찌는 근소한 차이로 이더리움이 차지했습니다. 이더리움은 올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좀 방식이 변화가 됐는데요. 이런 업그레이드에 대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한국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및 투자자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? 한국 암호화폐는 2021년 12월, 그러니까 작년 말만 해도 시가총액이 55조 원이었는데 무려 6개월 만에 2022년 6월에는 58% 급감한 23조 원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중에는 일부 매도로 인해서 이탈한 그 투자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유한 상태에서 그 가격이 빠져서 58%로 시총이 급감했다.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. 특히나 좀 해외와 국내 투자자들의 선호하는 암호화폐를 비교했을 때 좀 특징적인 부분은요. 글로벌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전체 비중이 491조 원으로 44%인데 한국은 글로벌 평균에 현격하게 못 미치는 17%에 불과하고요. 비트코인 비중이. 그리고 특이한 게 글로벌 2위는 원래 이더리움인데 한국에서는 리플을 보유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. 리플의 시가총액이 2.9조 원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. 리플의 글로벌 시가총액 자체는 30조 원도 안 됩니다. 그래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의 비중이 거의 글로벌에서 10%가 넘어간다. 이렇게 리플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. 참고로 한국에서는 리플을 선호받는 이유를 추측해 보건데 리플이 지금 가격이 5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약간 그 투기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런 동전주들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가미된 게 아닌가 싶고요. 이더리움은 9%의 비중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비중이 글로벌 비중보다 낮고 이더리움도 좀 낮고 리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.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요. 한국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마이너스 58% 줄어들었고 실제 이용자 수는 690만 명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고요.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중복 그 이용자 수를 차감하고 690만 명인데 재밌는 거는 한국 주식 투자자가 1374만 명이니까 주식 투자자 비중이 훨씬 많고요. 특히나 의미 있게 투자를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505만 명이나 됩니다. 그래서 이분들을 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는 분들은 185만 명입니다. 이 중에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? 한국 암호화폐 슈퍼리치는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2,000명, 그리고 10억 원 이상의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과 1,200명에 불과하고요. 이거는 전체 투자자의 0.01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분들은 올해 고통지수가 굉장히 컸겠죠.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많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암호화폐 투자자의 수익률은 굉장히 어렵고 최악이다. 이렇게 좀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2022년 주요자산 수익률 순위를 따져보면요. 1위가 인도, 그리고 2위가 WTI 원유 8%. 나머지는 몽땅 다 마이너스고 특히 맨 하단에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63%와 마이너스 65%로 굉장히 어려운 정말 끔찍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.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
2022년은 이렇게 어려웠는데 2023년에 최고의 대박 투자는 어떤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? 한국 주식, 한국 부동산, 미국 나스닥, 중국 주식, 채권과 예금, 비트코인.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? 다음 시간에는 2022년 동학서학개미 폭망, 2023년 대박 투자는 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